저 아줌마가 우리 상견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그날 호텔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엄마, 저 아줌마라니. 성준 씨 어머님이세요. 뭐라고? 저 아줌마가? 우리 병원 청소 아줌마잖아. 하나뿐인 아들이 6년이나 사귄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10분도 안 돼서 파혼 통보를 받던 그 순간 사람 면전에 대고 어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할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성준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아들 성준이가 요즘 들어 자주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35,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혹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기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병원 청소이라는 거 여자친구 쪽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성준이, 그 옆에는 20년 전 돌아가신 남편과 25살에 세상을 떠난 딸 성은이의 사진. 여보, 성은아. 우리 성준이 이제 장가간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하니 새벽 5시 50분이었습니다. 서울 중심부 대학병원. 제 아들 성준이가 레지던트 의사로 일하는 곳이에요. 3년 전 청소 용역 회사에서 저를 배정해 준 곳이 하필 아들 병원이었죠. 엄마,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아니야, 성준아. 여기가 좋아. 우리 서로 모르는 척하자. 그게 편할 거야. 사실 편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의사 가운 입고 환자들과 상담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엄마가 바로 여기서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걸 누가 알까? 용역회사에서 오늘 청소 구역을 확인했어요. 3층 병동, 5층 외래, 그리고 VIP 1인실 301호.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는데 이 앞치마가 참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거거든요.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여보, 당신이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성준이 의사 만들었어. 우리 잘했지? 남편은 외벽 로프공이었어요. 아파트 외벽에 줄을 타고 매달려서 페인트 칠을 하는 위험한 일. 20년을 채우기 며칠 전에 추락사했고 그로부터 2년 후 딸마저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동작이 반복되니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65의 나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복도로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래야지. 너희들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지. 간호사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간호사들을 보면 딸 성은이가 생각났습니다. 성은이도 간호대를 다녔었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졸업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준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드디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드디어 우리 성준이도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다시 불안이 밀려왔어요. 제가 병원 청소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오전 10시쯤 VIP 1인실 301호 앞에 섰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60대 여자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화려한 실크 파자마,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반지. 하지만 병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음료수병, 과자 봉지, 과일 껍질이 여기저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치우기 힘드셨겠지. 청소를 시작했는데 그 환자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청소를 거의 끝낼 무렵 복도에서 의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줌마. 왜 이렇게 한참 걸려요? 반말이었어요. 어떻게 허리 다친 나보다 더 굼뜰 수가 있어? 빨리빨리 치우고 나가줘야지. 죄송합니다. 청소할 게 많아서요. 아, 그리고 침대 시트도 좀 갈아줘요. 환자분, 죄송하지만 시트는 보호자분이. 뭐라고요? 아니, 기가 막혀서. 아줌마, 나 VIP 1인실 쓰는 환자인 거 몰라요? 하지만 규정상. 아줌마, 여기 병원 직원 아니에요? 환자가 시키면 내하고 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갑질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상황이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시트를 갈아줬어요. 아, 그리고 아줌마. 저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빵이랑 음료수 있는데 가져가서 청소 아줌마들이랑 나눠 먹어요. 사양하지 말고. 이거 아무 데서나 안 파는 거라 아줌마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먹어봤을걸? 아유, 내 덕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진짜 좋겠다. 청소 일하는데 간식값이라도 아껴야지. 정말 기가 안 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병실을 나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에휴,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오후 3시 간호사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모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 차성준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눈, 코, 입이 똑같아요. 아휴, 그런 훌륭하고 멋진 선생님이 제 아들이라니. 하지만 아니에요. 웃으며 둘러댔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 아까 그 301호 환자가 폴대를 밀며 들어왔어요. 도대체 우리 차 선생이랑 이 청소 아줌마랑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우리 차 선생이 얼마나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이 아줌마가 가당키나 해?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차 선생은 내 예비사위야. 네, 장모 될 사람이란 말이야. 앞으로 나랑 자주 볼 거니까 내 얼굴 잘 기억해 두라고. 그 환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설마 저 여자가 성준이 여자친구 어머니라는 건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세상은 참 잔인하더라고요. 제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날 저녁 성준이가 집에 와서 한 말은 저녁 6시 성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집안에서 좋은 냄새 나는데? 내가 온다니까 엄마가 한우 구이 준비했지. 어서 씻고 와. 식탁에 앉은 성준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 표정. 틀림없이 여자친구 생각하는 거야. 성준아, 엄마한테 할 얘기가 뭔데?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었어.
요즘 너 표정 보면 다 티가 나더라. 6년 동안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려고요. 괜찮으시죠? 6년이나.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성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엄마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같은 병원 의사예요. 이름은 박수정이고 저보다 3살 어려요. 성격도 밝고 착해요. 같은 병원 의사라니. 그럼 혹시 병원에서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어. 그런데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어? 곧 인사드리러 올게요. 수정이도 엄마 뵙고 싶어 해요. 성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낮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비 사위라고 했던 그 환자. 설마 정말 수정이 어머니는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301호 병실 문이 열리더니 그 환자가 폴대를 밀며 나왔어요. 아, 아줌마. 어제 냉장고에 있던 거 가져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줄 테니까 잘 먹어요. 그 환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때문에라도 문제를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 성준 씨 여자친구 박수정이에요. 성준 씨한테 번호 받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수정 씨. 어머,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 그동안 바빠서 인사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성준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한지. 통화하는 내내 수정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조만간 꼭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래,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 정말 착한 아가씨네. 목소리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성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오후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일주일 후 수정이가 우리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수정이가 전복을 좋아한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제일 실하고 좋은 전복을 골라 샀습니다. 집에 와서는 온종일 음식 준비를 했어요. 전복장, 갈비찜, 잡채, 나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인데 첫인상이 중요하지.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성준이와 함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곱게 한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수정이에요.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성준 씨가 차로 데려다 줘서 편하게 왔어요.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반가워요. 배 많이 고플 텐데 우선 밥부터 먹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어서 앉아요. 식탁에 앉은 수정이를 보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통화할 때처럼 밝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에이, 뭐 이 정도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이가 음식을 거의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수정아, 왜 안 먹어? 입에 안 맞아? 성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정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그리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정 씨, 혹시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입에 안 맞아요. 저희 엄마 음식이랑 많이 달라서요. 예의라도 괜찮다고 하거나 배가 안 고파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텐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준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수정아, 그게 무슨... 괜찮아요, 성준 씨.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복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정이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했고 통화할 때는 그렇게 밝고 다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번도 웃질 않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여기 사시는 분들 전부 월세 내고 사시는 거죠? 한 달에 얼마예요? 갑자기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는 제 건물이에요. 한 달에 50씩 받아서 살고 있어요. 아, 수정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성준이 결혼하고도 절대 아들한테 의지하고 안 살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차마 제 입으로 여기가 제 건물이라고 자랑하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수정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수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준이도 없이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손도 안 댄 음식들. 특히 전복장은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수정이가 저렇게 차갑게 대한 걸까? 통화할 때는 그렇게 밝고 다정하던 아이가 직접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혹시 제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음식이 정말 입에 안 맞았던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성준이가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301호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집 정말 별로야. 집도 작고 오래됐고. 그 목소리, 수정이 목소리 같았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게, 내가 봤을 때도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의사 엄마치고는 초라하더라. 301호 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엄마 음식도 별로였어? 나 거의 먹지도 못했잖아.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알아, 알아, 엄마. 하지만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그 여자가 정말로 수정이 엄마였던 거야? 저 못된 환자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정이가 저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미 들었던 거예요. 성준이 엄마가 병원 청소부라는 걸. 그래서 저렇게 나를 대한 거구나.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간호사 수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이모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일 마저 해야지.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생각을 멈춰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어떡하지? 성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6년이나 만난 사이를 제가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저 여자와 앞으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데 장모가 저 모양이니. 그날부터 301호 박미경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화장실 변기에 물때 끼었는데 다시 닦아줘요. 막 닦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다시 닦으라는 거예요. 아줌마, 창문에 손자국 있어. 다시 닦아요. 손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창문인데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쓰레기통 비우는 거 깜빡했네. 냄새 나잖아. 아침에 이미 비운 쓰레기통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그랬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면 꼭 뭔가 트집을 잡아서 다시 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병실은 30분이면 끝나는 청소가 301호만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모님, 301호 환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모님 1시간 넘게 붙잡아 놨잖아요. 간호사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환자분이 까다로우신가 봐.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갑질이에요. 저희한테도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도 참아야지. 환자분이시니까. 사실 참기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301호 청소 시간이 되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박미경이 수정이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때였습니다. 수정아, 오늘 차 선생님 봤어? 우리 사위 정말 멋지더라. 간호사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던데? 엄마,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 성준 씨 부담스러워해. 에이,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데. 차 선생님이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엄마, 시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결혼하고 나면 멀리 떨어져 살면 되잖아.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시어머니 문제라. 나를 문제라고 하는구나. 어느 날 오후 쉬는 시간에 간호사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모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이모님, 오늘 간식 가져오셨어요? 응, 호떡 샀어.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먹어야지. 간호사들은 좋아하며 호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모님은 정말 우리 엄마 같아요. 항상 챙겨주시고. 그런데 이모님, 정말 차성준 선생님 어머님 아니세요? 볼 때마다 너무 닮으신 것 같은데. 민지라는 간호사가 또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에이, 그냥 흔한 얼굴이라 그래. 나 같은 얼굴 많아. 아니에요. 진짜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랑 목소리 톤이 완전 똑같아요. 이모님 아드님도 의사시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정말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데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미경이었어요.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우리 차 선생이랑 이 청소 아줌마랑 어떻게 닮았다는 거야? 박미경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차 선생님은 명문대 나온 엘리트 의사고 이 아줌마는 병원 청소부잖아. 하늘과 땅 차이지. 환자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진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박미경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리고 간호사들. 너희들 이 아줌마한테 너무 친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대해야지. 환자분. 뭐, 내가 틀린 말했어? 병원 직원들끼리 위계질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냥 일어나서 휴게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청소복. 나는 정말 성준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엄마인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누워 있는데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내일 당직이라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병원에서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일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성준아, 엄마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났어요. 착한 우리 아들. 이렇게 효자인 아들이 여자친구 엄마한테 괴롭힘 당하는 청소부 엄마를 가졌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성준아, 엄마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301호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박미경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 아줌마 왔어? 오늘 청소 빨리빨리 해줘요. 나 오늘 검사 받아야 해서 바쁘거든. 네, 알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는데 박미경이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근데 아들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네. 아들이 뭐예요? 회사 다닙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의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어디? 대기업? 그냥 작은 회사요. 아, 그렇구나. 역시 청소부 아들이 뭐 대단한 데 다니겠어요? 박미경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했어요? 아직이요. 애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요즘 여자들 눈이 높아서 그런가 봐. 청소부 아들이면 시집 오려는 사람도 없겠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사위들 차 선생은 다르지. 명문대 나오고 의사해, 집안도 좋고 완벽해. 박미경은 계속해서 성준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제 아들인데, 제 아들 자랑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도 아들 잘 키워서 우리 사위 같은 사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청소를 마치고 병실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한쪽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청소 일을 그만둬야 하나? 이 병원을 떠나야 하나? 아니면
성준이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하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성준이가 의심할 거고 사실대로 말하면 아들의 결혼을 제가 망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잡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강남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이요. 수정이네 어머님이 예약하셨대요.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 게 있을까? 아니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상견례구나.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기대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박미경을 다시 만나야 한다. 병원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쳐야 한다니. 그 여자는 제가 성준이 엄마라는 걸 알까요? 아니면 아직도 모를까요? 상견례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10년 전 성준이 레지던트 합격했을 때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어요. 이 옷이 괜찮을까? 너무 낡아 보이나? 머리는 어떻게 하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평생 청소 일만 하면서 이런 것들에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백화점에 들러 새 옷을 샀어요. 평생 아껴 쓰던 제가 그날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창피당하면 안 돼.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하자. 오후 2시 호텔 로비에서 성준이를 만났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머, 오늘 되게 예쁘신데요? 그래. 엄마가 너무 꾸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수정이네도 곧 오실 거예요. 성준이가 제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성준아, 여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는 예약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성준이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수정이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무릎을 계속 떨고 있더라고요. 성준아,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네, 엄마. 엄마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남자와 두 여자. 그중 한 명이 수정이었고 그 옆에는 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제발.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박미경이 저를 보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옆에 있던 남자, 아마 수정이 아버지인 듯한 그 남자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미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우리 상견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성준이가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엄마라니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세요. 뭐, 저 아줌마가? 박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아줌마 너희 병원 청소 아줌마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듯한 눈빛. 성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수정아, 나도 지금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한테 어머님이 병원 청소부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수정이의 목소리에도 당황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정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매일 봤던 그 청소 아줌마라니. 박미경이 소리쳤어요. 감쪽같이 날 속인 거잖아. 전에 나한테 서울에 30평자가 있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한 건. 닥쳐요. 박미경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 기가 막혀서 우리 사위가 서울에 자가 있다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다 봤어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거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정이 어머님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준이가 제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셔서 저를 바보로 만드세요? 나는 그저 내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신경 안 쓰게요? 이게 지금 신경 안 쓸 일이에요? 처음으로 성준이가 저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박미경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집안이랑 우리 딸 결혼 못 시켜. 어머님, 수정이가 엄마를 말렸지만 박미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 병원 청소부가 시어머니라니.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아드님, 우리를 속였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닥치라고요. 박미경이 손가락으로 성준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병원 청소부인 주제에 무슨 당당하게 결혼하겠다고 나타나. 주제 파악 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성준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선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제 파악을 하라고. 내가 청소부라서. 내가 성준이 엄마 자격이 없다고.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제 아들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편이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아들 키웠는데 고작 청소부라는 이유로 저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복도 끝에서 성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해, 성준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성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다시 들어가요.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게요. 성준아, 됐어. 그냥 가자. 안 돼요. 저렇게 두고 갈 수 없어요. 성준이는 제 손을 잡고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경과 수정이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어른이 나갔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박미경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성준이가 테이블 앞에 섰어요. 똑바로 박미경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성준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박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제 아버지는 외벽 로프공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백혈병으로 2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 어머니는 남편과 딸을 잃고도 저를 의사로 키우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성준 씨, 그만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정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정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준이가 수정이를 쳐다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어머님한테 얼마나 무시당하셨는지 당신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는지. 성준이가 박미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괴롭히다니, 내가 언제? 간호사들한테 다 들었어요. 매일 트집 잡고 다시 청소하게 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면서 베푸는 척 하신 거. 그건, 그리고 간호사들 앞에서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대하라고 하신 것도요. 레스토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성준 씨, 그만하고 나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수정이가 성준이 팔을 잡았지만 성준이는 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때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진실? 무슨 진실? 어머님이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힌 진실이요. 박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 자식이 지금 장모 될 사람한테. 장모요? 성준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미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저는 성준이를 붙잡았습니다. 성준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가자. 엄마 안 돼요. 제대로 끝내야 해요. 제발. 엄마 부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준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에서 박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잘 가요.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 그럴 거예요. 성준이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성준이의 차에 타고 나서야 침묵이 깨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요. 성준이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엄마, 진짜 왜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내가 걱정할까봐. 걱정할까봐요? 엄마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요? 성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매일 병원에 있었는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곤란해질까봐. 내 여자친구 엄마인데 어떻게 말을 해. 여자친구 엄마면 뭐 어때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준이가 핸들을 쳤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제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성준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엄마가 매일 병원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성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아셨어요? 그 환자가 수정이 엄마라는 걸. 일주일 전쯤. 그때 수정이가 집에 왔을 때요? 아니,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그때부터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거네요. 성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이런 창피한 일은 안 당하셨을 텐데. 창피한 일이라니. 내가 왜 창피해? 6년이나 사귀면서 여자친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엄마,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괜찮아. 넌 병원 당직 있잖아. 당직은 내일이에요. 오늘은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성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들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엄마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으면, 결혼했으면, 성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엄마가 그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봤겠죠. 아니, 저도 같이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6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6년이 뭐 대수예요.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본 게 결혼 전이라서 다행이에요. 성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한테 화낸 것. 레스토랑에서 왜 말 안 했냐고 따진 것. 괜찮아. 넌 당황스러웠을 테니까.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해해드렸어야 하는데. 성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게 꼭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알았어, 우리 아들. 저는 성준이를 안아줬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는 제 방에서 잤어요. 어릴 때처럼 제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은 정말 잘한 걸까? 아들의 결혼을 제가 망친 건 아닐까요? 6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나았어. 결혼하고 평생 저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어요. 여보, 잘했어. 우리 아들 잘 지켰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걱정 마. 꿈에서 깬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좋은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성준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저 병원 그만둘까 봐요. 뭐? 왜? 어머님이랑 수정이도 그 병원에 있는데 엄마도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안 돼. 내가 그 병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만 성준아, 엄마가 병원 그만둘게. 네. 왜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나이도 있고 해서. 사실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매일 박미경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무엇보다 아들이 눈치 보는 게 싫었어요. 엄마, 제가 모실게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다른 일 찾아볼게. 다른 일이요? 응. 뭐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알바라도 하면서 적당히 지낼게. 성준이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힘들면 꼭 말씀하시고요. 그래, 알았어. 상견례가 파탄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용역회사 팀장님이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김순자 씨, 왜 그만두시려고요? 일도 잘하시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으로라도 옮기시지. 완전히 그만두시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사직서를 내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3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병원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 날 간호사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이모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쉬려고. 너무 아쉬워요. 이모님 없으면
누가 우리한테 간식 사주고 그래요. 에이, 너희들이 나한테 더 잘해줬지. 간호사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정말 고마워. 이모님, 가끔 병원 놀러 오세요. 그래, 그럴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박미경이 있는 이 병원에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씨죠? 저 박수정 어머니 박미경입니다.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나예요, 박미경.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아요? 그건 6년이나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 잘못? 당신 잘못이 한두 개야? 청소부 주제에 감히 의사 집안에 끼어들려고 한 게 잘못이지. 제가 끼어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요. 당신이 제대로 된 엄마였으면 아들이 그렇게 안 컸겠죠. 그게 무슨. 청소부 아들이라 자존감이 없어서 우리 딸한테 매달린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 내가 왜? 사실을 말하는데. 제 아들은 떳떳한 의사예요. 자기 실력으로 레지던트 됐고 환자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봤자 청소부 아들이잖아요. 박미경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병원 청소부라는 게 알려지면 아들도 같이 무시당할 거예요. 병원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고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 딸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하면 당신 아들 병원 생활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내 남편이 그 병원 이사진이랑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성준이를 건드리겠다고? 집에 돌아와서도 박미경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병원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성준이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는 게 목표였고요. 그런데 쟤 때문에 그 꿈이 망가질 수도 있다니. 어떡하지? 성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후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환자 보호자한테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 네. 제가 환자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데. 박미경이었어요. 분명히 박미경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성준아,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알아? 아니요. 익명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상한 게 민원이 하나가 아니래요. 여러 개? 네.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다 익명으로요. 손이 떨렸어요. 박미경이 정말로 성준이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조심하라고. 민원이 계속 쌓이면 병원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성준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박미경은 계속해서 성준이를 괴롭힐 거였고 결국 아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미경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어요. 301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누구? 어머, 아줌마.
박미경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여기 이제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 부탁드리러 왔어요. 부탁? 뭔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청소부라서 어머님께 창피를 드렸어요. 그건 인정해요. 인정은 무슨,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민원 넣지 말아주세요. 박미경이 비웃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게 잘못이지. 어머님, 그리고 민원? 그게 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신 거 다 알아요. 증거라도 있어요? 박미경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없으면 나가요. 환자 쉬어야 하거든. 어머님, 제발, 제발 제 아들만은. 싫은데요? 박미경이 웃었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 울린 거 똑같이 갚아줘야죠. 수정 씨는 성준이가 울린 게 아니라. 닥쳐요. 박미경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그건 나가요. 안 그러면 보안 부르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아들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박미경은 계속해서 성준이를 괴롭힐 거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엄마,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아, 너 왜 여기?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엄마,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성준이가 제 어깨에 걸친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우세요? 미안해. 성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힘들잖아. 엄마, 그게 어떻게 엄마 때문이에요? 박미경이 너한테 민원 넣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성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혹시 오늘 박미경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응. 왜요? 왜 혼자 가셨어요? 내가 걱정돼서. 내가 병원에서 힘들까봐. 엄마, 성준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 정도 민원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 실력으로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그런 사람 만나러 가지 마세요. 성준아, 엄마가 그렇게 고개 숙이는 거 저 정말 싫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왜 저런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해요? 하지만 엄마가 청소부라서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청소일이 떳떳한 직업인데. 성준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 그러세요. 제발이요. 그날 밤 성준이는 제 곁에서 자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남편과 닮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네요. 다음 날 아침 성준이가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성준아,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어? 네, 엄마. 오늘 병원 이사장님 만나러 가요. 이사장님? 네.
제대로 이야기하고 올게요. 성준아, 괜히 일 키우지 마. 그냥 참고 넘어가자. 안 돼요, 엄마. 성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더 이상 엄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믿어주세요. 성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성준이가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오후 3시쯤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지금 박미경 병실 앞이에요. 뭐, 왜 거기를? 이제 끝낼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301호 병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간호사들, 다른 의사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이모님, 수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차 선생님이 301호 환자한테 정식으로 항의하고 계세요. 뭐라고? 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성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경 씨, 제가 오늘 이사장님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뭐, 무슨 상황? 박미경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께서 저희 어머니를 괴롭힌 일, 그리고 저한테 거짓 민원을 넣으신 일 전부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성준이가 말했어요. 간호사들의 증언, 병실 복도 CCTV,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익명으로 보내신 이메일까지. 이메일? 내가 언제? 실수하셨나 봐요. 익명 계정이었지만 IP 주소가 이 병실 컴퓨터에서 나왔거든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확인하신 결과 박미경 씨께서는 실제로 척추 치료가 끝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퇴원하지 않고 계셨더군요. 그건 내가 불안해서 병원을 호텔처럼 쓰신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을 괴롭히시고 이 자식이 지금 박미경이 소리쳤지만 성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박미경 씨는 내일까지 퇴원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강제 퇴원? 네. 그리고 다시는 이 병원에 오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남편이 이사진이랑 아는 사이라고. 그 이사님께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박미경 씨 남편과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저를 키우시고 딸을 잃고도 청소 일을 시작하셨죠. 그게 나랑 무슨, 그런 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면서 시에 베푸는 척 하셨죠. 박미경 씨, 당신이야말로 인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사과하세요. 뭐, 내가 청소부한테? 네. 지금 당장요. 웃기지 마. 내가 왜? 그때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미경 씨, 저는 병원 윤리위원회 박 팀장입니다. 차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지금 환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환자분의 행동이 병원 직원에 대한 괴롭힘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조치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박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성준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성준아, 그만해. 엄마 하지만. 괜찮아. 이제 그만하자. 저는 박미경을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필요 없어요. 엄마, 어차피 진심 아닌 사과 받아봤자 뭐해. 그냥 이제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박미경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청소부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부끄러운가요? 전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덕분에 제 아들을 의사로 키웠고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됐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어머님은 딸한테 뭘 해주셨어요? 박미경이 입을 다물었어요. 돈이 많으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비싼 병실 쓰시면 뭐해요? 딸한테 진짜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그런 기본적인 인성 말이에요. 박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정 씨는 좋은 아이였어요. 통화할 때는 정말 밝고 착했죠. 하지만 어머님을 닮아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감히.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저는 성준이를 돌아봤어요. 성준아, 가자. 네, 엄마. 우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간호사들 몇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모님, 멋있어요. 이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뭐가? 박미경한테 하신 말씀.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하셨어요. 성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저를 구한 거예요. 또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박미경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너도 충분히 잘했어. 이사장님한테까지 말씀드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차에 타고 나서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아침에 수정이한테 문자 받았어요. 수정이한테? 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했어?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다시 만날 이유 없다고요. 성준아, 혹시 후회하지는 않아? 뭐려? 6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성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엄마, 전 수정이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왜? 정말 사랑했다면 수정이 엄마가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걸 못 참았을 텐데. 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성준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요. 성준아,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엄마처럼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성준이를 지킨 게 아니라 성준이가 저를 지켜준 거였다는 걸. 그리고 우리 모녀는 이제 진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요. 박미경 같은 사람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전문의 시험 봐요. 그래? 벌써?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한데 뭐. 합격하면 엄마한테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무슨 선물? 비밀이에요. 합격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성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다 끝났어. 2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오늘은 제 손주 지훈이의 돌잔치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2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성은아. 오늘 우리 성준이 아들 돌잔치예요. 보고 있죠? 신발장 위 사진 속 남편과 딸에게 중얼거렸어요. 돌잔치는 집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지연이는 성준이가 박수정과 헤어진 지 6개월 후에 만난 사람이에요. 같은 병원 간호사였는데 그날 박미경 일로 소동이 났을 때 복도에서 박수를 쳐주던 아이였죠. 처음 지연이를 소개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지연이에요. 어서 와요. 우리 집 찾아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성준 씨가 데려다줘서 편하게 왔어요. 지연이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왔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지연이가 내민 건 손뜨개 목도리였어요. 어머, 이거 직접 뜬 거야? 네. 서툴러서 좀 삐뚤삐뚤한데. 괜찮으시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았어요. 이 아이는 수정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어머님, 성준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무슨 얘기? 혼자서 성준 씨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병원에서 청소 일하시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셨다고요. 성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어머님이 자랑스럽다고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연이와 성준이는 1년 연애 끝에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성준 씨 정말 착하더라고요. 지연이도 정말 좋은 아이예요. 사돈 어른,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가끔 채소 같은 것도 드리고 싶고요. 지연이 부모님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돈이 많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니까 지연이가 저렇게 착한 거구나. 할머니, 지훈이를 아는 성준이가 제 앞으로 왔어요.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손주를 안아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보들보들한 살갗, 까만 눈동자, 작은 손. 지훈아, 할머니야. 지훈이가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어요. 성은아, 내 조카야. 예쁘지? 돌잔치가 시작되고 지훈이가 돌잡이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 중에서 지훈이는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어머, 의사 하겠네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지훈이가 잡은 건 제가 놓은 작은 빗자루였어요. 어머, 저건 뭐예요? 누군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청소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거 잡으면 뭐예요? 성실하게 산다는 거죠. 직업이 뭐든 열심히 사는 거요.
성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정리를 도우려는데 지연이가 말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도 도울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지훈이 봐주세요. 지연이가 웃으며 지훈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저는 손주를 안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2년 전 그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박미경한테 모욕당했던 그날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성준이가 더 단단해졌고 제 자신도 당당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봐요. 그때 일 후회 안 하세요? 성준 씨가 수정 씨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만약 성준이가 수정이와 결혼했다면 평생 박미경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저도 청소부 시어머니로 숨죽이며 살았을 테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연이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지연이 부모님도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당당해졌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지연이가 다가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랑 있는 게 좋아. 어머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지훈이 동생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정말? 네.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지만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어머, 지연아.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좋은 시어머니라고. 누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거실 신발장 위에는 여전히 남편과 딸, 그리고 성준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성은아. 봤죠? 오늘 지훈이 돌잔치. 사진 속 남편과 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곧 둘째 손주도 생긴대요.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여보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죠? 내가 잘 키운 거 맞죠? 성은아, 언니 오빠 됐어. 지훈이가 너무 예쁘더라.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문득 2년 전 박미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청소부 주제에. 그때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청소부든 의사든 간호사든 직업이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는 거잖아요. 며칠 후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누구? 수정이 엄마여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다시 만날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죠. 전 이미 행복한 가정이 있고 수정이랑은 끝난 사이라고요. 잘했어. 그런데 엄마. 왜? 박미경이 하는 말이 수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래? 네. 그날 일 이후로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대요. 소문이 퍼져서요. 수정이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안 아팠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이 해결할 거야.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새로 시작한 일터에 가는 날이에요. 병원 청소를 그만둔 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있어요. 시급은 병원보다 낮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이모님, 오늘도 왔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럼요. 일해야죠. 이모님 나이에도 일하시니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계산을 하면서 문득 창밖을 봤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날씨네. 어떤 사람들은 제 인생을 보고 힘들었겠다고 말해요. 남편을 일찍 잃고 딸까지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청소 일하면서 무시도 당하고 상견례에서 모욕도 당하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전 제 방식대로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훌륭한 아들을 키웠고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이제 손주까지 생겼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저 지연이에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 어때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 사랑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느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나도 사랑해, 지연아.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은아.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요. 집에 도착해서 신발장 위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낡은 청소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한 그 앞치마. 남편이 사준 제 인생의 증거 같은 앞치마. 예전 같으면 이걸 보면 서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앞치마가 자랑스러워요. 이 앞치마로 아들을 키웠고 당당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곱게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지만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인생의 증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과 딸이 나왔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오빠 잘 키워줘서. 이제 엄마 좀 쉬어.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축축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잤나 봐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저는 김순자입니다. 67세, 청소부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할머니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이고 사랑받는 시어머니예요. 제 인생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상처받은 일도 많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제 방식대로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직업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랑하며 사는 거요.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